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사용 허락을 받아서 이제 사용했는데 나레이션에서의 이제 좀 열지 못했던 밤의 문을 연다라는 거는 그 많은 의미들 중에서 이제 혜정이란 인물이 다시 자기 과거를 봤을 때 혹은 또 밤이라는 시간이 저희들한테 낮에 있었던 일들을 좀 다시 돌이켜보고 혹은 후회하기도 하고 뭔가 혼자서 이렇게 좀 외롭게 있으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밤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가 좀만 에너지를 내면 그 시간에서 이렇게 확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우울하거나 뭔가 어떤 상념에 빠질 때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 수 있었지만 열지 못했던 어떤 문을 연다는 것이 그런 좀 어두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또 도와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썼습니다. 열 수 있었지만 손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보태고 다시 듣겠습니다. 열 수 있었지만 열지 못했던 문을 열기까지 영화가 혜정 당사자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하는데요. 효연도 있고 또 오늘 여기 계신 이승찬 배우님 연기한 민성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영화 보시면서 이승찬 배우님은 또 그때 자기 자신과 닮은 모습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기도 해서 거절에 익숙하고 또 관계 맺음에 회피를 하는데 익숙한 이 혜정이라는 인물을 매일 바래다주는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다가가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누군가에게 약간 저 사람이 좀 이런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저런 게 서투른데 나는 이런 걸 조금 더 잘하니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마지막 제 대사에 나오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사랑이 되는 건데 혜정 같은 경우는 이미 저의 예전에 그 어려운 과거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저를 어떻게 보면은 좀 삶의 의욕을 찾게 해줬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더 꿋꿋이 도와줘야지.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어떡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에 대한 저의 고마움의 표현이었던 것, 민성의 고마움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약간 되게 성실하다고 느껴졌던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여기 두 분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안경 끼신 흰색 티셔츠 입으신 여성분께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캐릭터를 구상하고 글을 쓸 때는 이제 감독님의 색깔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혜정이라는 캐릭터가 흔하게 보여지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혜정이라는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공감하시면서 쓰고 구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쵸. 혜정이란 캐릭터가 보통 이렇게 어떤 작품이나 특히 영화라는 매체에서 잘 안 나오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렇게 좀 조금만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라고 할까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를 좀 괴로워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털어놓으시거나 혹은 이제 너무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일하는 것 혹은 나 하나를
나 하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너무 벅차서 내가 다른 사람을 뭔가 책임진다는 거를 좀 상상하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영화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현실에 되게 많고 저 역시도 순간순간 이런 감정을 느껴서 되게 전반적으로 저는 좀 공감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또 바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여기 네, 바로 앞에 네, 또 까만색 안경을 끼고 계신 분입니다. 감독님께 여쭙겠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무겁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코믹한 부분을 찾으려면 혜정이 유령이 되었지만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장면, 지금 침대에 눕다 머리 부딪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은 혜인 배우님께서 만들어주신 장면인데 애드리브였나요? 네. 그 역시? 네, 근데 그 타이밍이 마침 혜정이가 자기가 분명 내가 어제 그 현장을 받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맞는데 아직 그 혜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입 유령이잖아요. 유령이 처음이니까 이 세계가 지금 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파악하는 중이고 나 안 죽었구나. 뭔가 어제가 그냥 악몽이었을 뿐이야. 이걸 뭔가 더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혜정의 마음을 더 확 놓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테이크 갔을 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전날 밤에 내일 머리를 한번 박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았겠지만 연기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벽에 머리를 첫 테이크였는데 그게 네, 머리를 부딪혔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감정을 이어나가야겠다는 충동이 들어서 이렇게 표정으로서 좀 반응을 했던 게 아닐까. 좀 시나리오 상에서 어떤 혜정이 좀 꿈속에서 깨어나서 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라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혜정이 수양과 교류하는 방식도 굉장히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 동화책의 꼬꼬댁 소리여서 저는 그런 맥락들이 영화의 디테일을 굉장히 현실에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발 닿고 있는 무언가로서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유령을 보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영화가 또 주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자리도 이렇게 균등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앞쪽에서 많이 손 들어주셨는데 저기 맨 뒤에 가운데 손 한 분 들어주셨거든요. 네, 영화 잘 봤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혜정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살아있지만 더욱 유령 같은 존재가 정작 유령이 되었을 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성장해 가는 모습과 또 저희 사회에 있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취약계층에 관해서 영화에도 잘 녹여 있고 또 이제 혜정과 그 관계에 대한 회복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힘을 주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혜정이라는 인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아까도 초반에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분에게도 대답 드렸지만 저 역시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저의 상황과 뭐 엄청 그렇게 막 멀리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뭔가 시작은 이런 혜정과 같은 생각 혹은 혜정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에게 이 영화가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또
별개로 영화로서 또 이야기의 재미 혹은 그 어떤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설정들 안에서 또 그런 엔딩을 가져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엔딩에 있는 게 결국에 제가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감독님 그리고 두 배우분들 당분간 뭐 계획이나 혹시 차기작 소식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영화의 배경 설정을 굳이 추석을 앞둔 시점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추석 때 뭐 하시는지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끝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혜인 배우님부터. 네. 네. 추석에는 아마 집에 있거나 이제 할머니 댁에 잠시 들려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모두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작은 계속 꾸준히 이제 단편 영화 촬영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 촬영을 이제 마쳤는데 작품들이 사실 세상에 언제 나올지는 이제 확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학창 시절을 안양에서 보내서 이곳의 극장에 많이 이제 관객으로서 왔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관객분들을 하고 영화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된 마음이 굉장히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같이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테니까 이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획. 참 계획이 없는 게 계획입니다. 일단 혜인 배우와 동일하게 저도 지금 단편 작업 또는 또 상업 영화에서 자잘자잘하게 또 열심히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추석은 운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갈 곳이 많아서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고 갈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이 자리를 채우셨는데 저희 영화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정말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또 계속 또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이라는 시간이 TV에서 보거나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되게 풍성하고 즐거운 시기지만 사실 누군가한테 더 외로울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혹시 가족에 대해서 더 어떤 상실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주요 시간대로 설정했었고요. 저 역시도 추석에 집에 아마도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라서 아마 내려갈 것 같아요. 차기작인데 아직 아이템을 개발 중인 이야기가 있고 한 번 더 뭔가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쪽으로 더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영화 살아있는 사람의 굉장히 아프고 외로운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죽음과 유령을 거쳐서 결국에는 희망이나 사랑에까지 가닿는다는 점에서 제가 느끼기에 아마 매 순간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관객들을 각성시키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험을 아마 오늘 충분히 나누셨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